자, 오늘 문제가 총 9문제죠. 9문제. 아마 6월 초쯤 되면 6월 초 3, 4, 5, 6 그때쯤 되면 그 확정은 아닌데 예정입니다. 별도로 이제 본격적인 계산 특강, 그러니까 기출문제 쫙 패턴별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분류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 수가 9문제가 아니고 한 90문제 안팎이 됩니다. 90문제. 그걸로 끝장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문제가 돌고 도니까 딴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준비하면 완벽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계산 문제를 총괄하는 거는 아마 6월 초점 되어서 그렇게 한 90문제 안팎의 문제로 제가 자료를 준비할 거예요. 이제 그것만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반복하더라도 계산 문제는요, 거기서 10문제 중에서 8문제, 9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참고로 작년 시험도 10문제 다 나왔고요. 웬만하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명확히 체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기초도 중요합니다. 기초에서 여러분들 뭘 느꼈습니까? 계산 문제는 공식 반드시 암기하고 매일 반복하자. 그 과정만 잘 지키시면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5번요. 자, 5번은 좀 생소하죠. 매년 현재 1억 원이 5년 후는 얼마가 될 것이냐. 현재 1억이 5년 뒤 가치입니다. 얘가 28회 때 비슷한 문제가 났는데요. 그러면 자, 맨 밑에 공식 볼까요? 일시불의 내가계수. 다른 말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내가계수는 공식 이렇게 나와요.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R은 이자율이다. 이자 넣고요. N성은 기간. 연습합니다. 자, 현재 돈 10,000원 있대요. 10,000원. 은행의 이자가 10%다. 기간은 1년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의 몇 성? 1성. 그러면 1.1의 1성이잖아. 계산되죠? 11,000원. 다음에, 자, 기간이 2년이다, 2년. 어떻게 하죠? 10,000원 곱하기 0.1의 몇 성? 2성. 자, 2성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1이 1성은 한 번이고 2성이면요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0,000원 곱하기 1.1 곱하기 1.1 얼마 나오는지. 얼마요? 12,100 나오죠. 따라서 어떤 금액에 1년 후, 2년 후 할 때, 자, 미래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얘가 뭐죠? 이 공식입니다. 일시불의 내가계수다. 공식은 어려운 공식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봅니다. 1억 원에 5년 뒤라, 5년 뒤. 5년 뒤가 되면 좀 복잡하네. 5성이 되니까 5성, 그죠? 자, 박스 봅니다. 이자가 연 7%가 되고, 최종 미래가치 5년 뒤 금액은 10만 원짜리는 4451, 즉 반올림 하래요. 그러면 문제 봅니다. 자, 그림이 이런 그림이 되겠네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현재 얼마 1억이죠. 이것이 5년 뒤 미래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때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박스 7%죠. 이자율은 7%다.
공식은 뭐 쓰면 되죠? 1 플러스 R의 N성. 요거 쓰잖아. 어떻게 하죠? 1억 곱하기 공식 대 끝. 이때 이자가 7%죠. 0.07이죠. 0.07. 몇 성? 5성. 1 플러스 0.07의 5성. 그러면 얘를 줄여버리면 이제 1.07의 5성이죠. 예. 1.07의 5성이잖아.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5번 곱해주면 돼요. 한 번 곱하면 1성. 예. 다음에 2번 곱하면 2성. 3번 곱하면 3성. 4번 곱하면 4성. 하나, 둘, 셋, 넷, 5번 곱하면 5성이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기는요. 그대로 뭐 1억 곱하기 얘를 5번 곱해주면 정답. 정답이 나옵니다. 나옵니까? 또 틀리면 또 지적해 주세요. 5번 곱하니까 140, 255, 173. 나왔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 아니잖아. 왜? 박스 두 번째 단서를 보게 되면 10만 원짜리는 단올림 요거잖아. 10만 원짜리 요거. 그런데 5를 넘으면 반올림 하지만 5가 안 되니까 뭐 얘는 무시하죠. 반올림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된다? 무시하니까 정답 1억 4천. 정답 1억 4천.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럴 수도 있죠. 똑같은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풀었던 6번 문제는요. 현재 1억이 이자가 7%면 5년 뒤에 얼마가 될까요? 요건 다 이해하셨죠? 그럼 요거 거꾸로. 자, 5년 뒤에 1억이 있어요. 5년 뒤에 1억이 있다.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 이때 이자가 7%다. 그림이 5년 뒤가 아니고 5년 뒤 1억이 현재가 얼마 될까? 어떻게 보면 이거 아니에요? 반대 그림. 반대 그림이죠. 반대 그림. 반대 그림은 뭐지? 역수. 이럴 때는 이제 역수면 어떻게 된다? 바로 1 플러스 R의 N성분의 1 역수가 돼요. 현재 가치 구할 때는. 참고로 자, 얘를 왜 속였을까요? 요 문제가 28회 때 기출문제예요. 그래, 28회 때 기출문제는요. 5년 뒤 1억에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자가 7%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1억 곱하기 이자가 7%죠. 7%. 그러면 0.07이 되고 몇 성? 5성. 그럼 역순위가 뭐가 됩니까? 나누기지, 나누기. 따라서 5성이니까 나누기 한 번 하면 뭐가 돼요? 1성.
나누기 2번 하면요 2승분의 1이 되죠. 1.07. 3번 나누면 3승이 되고요. 4번 나누면 4승이 되고 5번 나누면 5승이 되고 5승분의 1이 됩니다. 역수니까. 나누기 5번 하면 돼요. 여기까지가 언제 문제? 28회 때 기출문제를 제가 싹 바꿔서 이제 거꾸로 물었거든요. 제가 변형을 시킨 겁니다.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죠? 아, 우리 시험은 금액을 주면서 몇 년 뒤까지 묻더라? 5년 뒤까지도 묻구나. 5년까지도 묻구나. 되시겠죠? 5년까지 물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공식만 또 올려버리면 교생님만 5번 꼽혀주거나 5번 나누게 주면 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문제 5번입니다. 자, 6번요. 6번. A 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비용을 이용하여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언제 기출문제? 16회. 기출문제. 16회. 그러면서 자, 이런 문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 처음 보는 분들은요, 표를 딱 보자마자 바짝 쫄아버려요. 얼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예. 표가 나오죠. 유효 총소득이 1억이 되고 비용명세가 2, 4, 6, 7개 항목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풀지? 하지 마시고 원리만 찾으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자, 박스 흐름은 처음 보는 거 아니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영업수지 요거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예요. 요거. 1번에서 빼고 빼는 거. 요 문제가 몇 번? 6번 문제예요. 그러면 영업수지예요. 자, 영업수지. 여러분들은 박스 표를 보면 되니까 저는 다 안 쓸게요. 예. 첫 번째 유효조수도 빼기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플러스 기타 소득 따라오시죠? 여기까지가 가능이죠. 가능조수득에서 이렇게 하면 유효조수득. 자, 여기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는 거지. 영업 경비 빼주면요 순영업소득. 빚 갚자 부채 서비스를 공제하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를 공제하면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그러면 요토만 떠올리고요. 표를 보시면 돼요. 표를 봅니다. 뭘 구하죠? 요거. 순영업 소득은 얼마가 됩니까? 요거 묻잖아요. 맞죠? 표를 보고요. 숫자만 갖다 넣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칸 유효 총소득이 1억이네. 요거 1억. 여기에서 영업 경비만 빼게 되면 정답이 나오네. 그럼 이 문제는 다음 칸 보게 되면요. 비용이 항목 7개. 자, 경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여기서 경비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잖아요. 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 공부하는 소감, 공부 소감 들어보셨죠? 공부 소감 경비가 아니다. 경비가 아닙니다. 즉 공시가 불량부채 경비가 아니잖아요. 부채 서비스세 얘도 경비가 아니고 소득세 이것도 경비가 아니고 감가상각비 경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 소감 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경비 안 들어간다. 공부 소감.
자, 지금부터 경비에 들어가면 포함되면 O입니다. O가 되고요. 포함 안 되면 X입니다. 공부 소감 돌리시고 표를 보세요. 관리비 2천만 원 O입니까? X입니까? 경비 포함 O입니까? X입니까? O죠. 화재보험료 OX. O. 소득세 공부 소감 X. X. 수수료 경비에 포함되죠? O. 전기료 O. 재산세 O. 부지서비스 공부 X. 그러니까 X가 뭐지? 공부 소감 소득세하고 부지서비스만 빼면 돼요. 무시하고. 그럼 이제 관리비 2천, 보험료 300, 수수료 200, 전기료 300, 재산세 2천만 더해주면 되겠네.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4,800이죠. 정답 암산 5,200만. 정답 5,200.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요, 좀 낯선 문제가 나와도, 영업 수지를 묻게 되면 요 틀에다가 숫자만 딱 다 넣어주게 되면 답이 나와요. 이어서 7번, 8번 봅니다. 자, 7번은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그림이 있죠. A도시, B도시, C도시. 08번. 8번 문제도 그림 보이죠? 그림이 나와요. 둘 다 그림입니다. 그러면 자, 7번은 소매 인력 법칙이고 8번은 허퍼의 확률 모형인데 칠판 보게 되면 요거죠. 얘를 그래서 자, 분모가 숫자에 적업이 되고 숫자가 나오고 숫자 두 개인데 항상 분모가 주로 제곱, 이성을 주어주거든요. 그러면 7번, 8번 바로 풀기 전에 일단 공식은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 아니고 공식도 제가 정규 시간 때 다 풀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럼 간단히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먼저 자, 7번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다음에 8번은요, 상권 분석 모형.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고요. 다른 말로 확률 모형이죠. 이거 바로 확률 모형이다. 확률 모형. 같은 말이죠. 학자는요, 허퍼가 되고요. 둘 다 비슷하죠. 결론적으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하고 보완했다. 얘가 확률 모형이 되고요. 비슷비슷해요. 따라서 첫 번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두 도시, 반드시 A도시, B도시, 도시가 나와요. 도시를 단위로 한 상권 이름입니다. 도시. 그래서 7번 문제 보게 되면요. 그림에서 A도시, B도시, C도시, 도시가 나옵니다. 반면에 허퍼의 확률 모형은요, 도시가 아니고 점포, 상점, 상점을 단위로 한 상권 이름입니다. 얘는 반드시 점포, 매장이 나와요. 그래서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보게 되면 기존 매장, 신규 매장이 나오죠. 점포. 그래서 확률 모형입니다. 그림만 봐도 구분됩니다. 그럼 이제 각각 7번, 8번 둘 다 박스 공식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공식이 중요한데요. 바로 고객 유인력입니다.
공식은요. 자, 분자가 인구수가 되고요. 이렇게 나와 있죠. 박사 공식이.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다. 간단합니다. 요거잖아요. 다음에 확률 모형은요. 역시 고객 유인력 공식은 분모가 거리의 제곱이 되고 분자가 매장 면적이 있죠. 자, 두 개 공식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나오니까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 될까요? 반드시 도시는 인구수가 나오고요. 얘는 상점이니까 점포니까 점포에 뭐가 나오지? 면적이 제시가 돼요. 위열점은요. 분모. 얘는 그대로 거리의 그대로 제곱인데 이성. 이때 제곱은요. 뭐라고 했다? 바로 공간 마찰 계수죠. 마찰 계수. 그럼 얘는요. 계산 문제가 주어지기 따라서 1을 주거나 2를 주거나 3을 주거나 등등등 숫자 넣기 나는 거거든요. 1을 주면 1성, 2를 주면 2성, 3을 주면 3성. 근데 우리 보통 예제가 계수 문제는 늘 뭐가 나왔다? 2다. 1을 주니까 일반적으로 2성을 넣더래 말입니다. 한 번은 계산 문제가요. 마찰계수를 얘를요. 0인지 1인지 2인지 3인지 자료 제시가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수험생은 다 2성으로 풀었어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2성 푸니까 답이 나올 거잖아. 이건 당연히 맞는 거지. 근데 수험생들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아니, 2성을 줘야지 2성이지. 어떻게 이 제시가 없는데 2성을 합니까? 이렇게 해서 1이면 1성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제시가 없어가지고 2성을 걸었거든요. 수험생이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뭐지? 정답 없음. 왜? 얘가 없었잖아. 예. 없는데 2성이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칼같이 얘는 2를 주든지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지금까지는 늘 2를 줬는데 언젠가는 1을 집어넣을 거야, 1을. 1성을. 예를 들면 이제 점포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자, 이때 요 점포는 마찰계수가 2가 되고, 이 점포는 마찰계수가 1이 된다. 그럼 얘는요, 1성, 얘는 2성. 예.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도 언젠가는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요. 예. 지금은 전부 다 획일적으로 2다. 예.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공식 보시면서 이제 공식, 어려운 공식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 봅니다. 문제. 7번. 도시 A와 도시 B 사이에 C가 있다.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도시 C로부터의 A하고 B의 유인 비율 구하시오. 자,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도시 A가 있고요. 도시 B가 있고 가운데 도시 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그림 보고 확인하자면 A는 인구 몇만 명? 7만 명. 거리가 몇 킬로예요? 10km. B는 인구 몇만 명? 42만 명. 거리가 몇 킬로? 20km. 그리고 C는 자료가 없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럴 때 인구수가 다르잖아요. 거리가 달라요. 공식 보니까 인구수가 다르고 거리가 다르면요. 대비해야지. 그래서 각각 이때 유인력 비율이 달라지겠네요. 요거 구하라. 요거 구하래. 그대로 공식 대입하세요. 자, A부터 합니다. 인구가 얼마? 7만 명.
거리의 제곱이죠. 10의 제곱. 100이 되겠네. 10의 제곱. 바로 암산 되겠네. 700. 다음에 도시 B는요. 인구가 42만 명. 거리의 제곱에다 20의 제곱입니다. 20제곱은 400이잖아요. 나누기 하게 되면 1050이 나와요. 그래서 A가 700이 나왔고요. B가 1050이 나왔다. 합해 볼까요? 700 더하기 1050은 합하니까 합 얼마? 1750이죠. 맞죠? 전체 1750 중에서 A 쪽으로 얼마가 갔다? 700이 가고요. B 쪽으로 1050이 갔다는 말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 자, 따라서 A 쪽으로는 분모가 전체가 1750인데 얼마가 가더라? 700. 다음에 B는요. 자, 전체가 1750인데 얼마가 간다? 1050이다. 1050. 그러면 비율로 합니다. 얘가 0.4. 40% 나올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요. 0.6. 60%가 나올 거예요. 정답 A 도시 40%, B 도시 60%. 정답 2번요. 정답 2번. 자, 언제 기출문제 제17회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봤고요. 자, 비슷한 문제가 8번입니다. 8번 문제 볼까요? 아래 그림을 보고 허퍼의 상권 분석 모형, 즉 확률 모형을 이용하여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추정하시오. 단, 괄호, 마찰 계수는 2로 한다. 몇 성? 2성. 언제 나왔죠? 16회 시험을 바꿨어요. 제가 지금 수점 바꿨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림 옮겨봅니다. 그림이 또 이렇게 나와요. 자, 다르면 정정해 주세요. 왼쪽이 기존 매장, 오른쪽이 신규 매장. 맞죠? 그러면 기존 매장은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12,000. 거리가 몇 킬로예요? 2킬로예요. 신규 매장은 면적이 얼마? 9,000. 거리가 얼마요? 3km. 요 도시가 C 맞습니까? A입니까? 도시가 몇만 명? 4만 명. 그리고 단서에서 괄호 공간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했다? 2다. 몇 성 아래? 2성 아래. 저러다 나왔네요. 도시가 인구 4만 명 도시 나왔네.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면적이 다르고 거리가 달라요. 공식 볼까요? 면적이 다르고 거리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각각 이렇게 문제 묻는 것은 전부 다 구하지 말고 요거 신규 매장에 요것의 이용객 수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래요. 그럼 이제부터 공식 대입합니다. 근데 다만 마찰 계수가 2니까 바로 뭐가 되죠? 2성이죠, 2성. 2의 2성, 3의 2성. 2성만 넣어주면 돼요. 자, 구합니다. 기존 매장은요, 매장 면적이 12,000. 2의 2성. 암산한데요. 나누기 4하게 되면 3,000이죠. 다음에 신규 매장은요. 면적이 9,000. 3의 제곱 3, 3은 9. 암산되죠? 1,000.
그러면 합해요. 얘랑 얘를 합하니까 전체가 합하면 얼마? 4,000이죠. 전체가 4,000인데 그 중에 3,000이면요 4분의 3이지. 75%. 전체가 4,000인데 신규는 1,000이잖아요. 4분의 1이죠. 몇 프로? 25%. 얘가 바로 확률. 확률 나왔네. 확률 모형. 그러니까 여기에서 75%는 왼쪽으로 가고 25%는 오른쪽 매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 묻죠? 신규 매장 부르니까 이제 얘만 되면 확률이 25%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예요. 신규 매장 25%. 25%만 곱해주게 되면 정답. 4분의 1이죠? 10,000명. 정답 10,000명. 1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은요, 지금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소매 인력 법칙. 오른쪽에 확률 모형. 이 문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왜? 요것밖에 없잖아. 어려운 거 아니죠. 요것밖에 없잖아. 네. 요거. 네. 근데 요거 둘 다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원래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원래. 예. 원래는 뭐지? 둘 중에서 한 문제는 꼭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만 살짝 들으시고 일부러 소리를 작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래는 이 둘 중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갈수록 강조합니다. 꼭 대비하세요.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막판에서 결국 나오더니 말입니다. 원래 요 스타일은요, 어려운 건 아닌데 항상 A급이 되는 거예요. A급.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다음 표에서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시오. 언제 기출문제 16회. 뭘 구하시오? 입지 개수. 그러면 10번 봅니다. 요거네. 입지 개수. 자, 네 줄 공식만 나왔다. 분자, 분모 있잖아요. 얘만 나왔다면 입지 개수가 아니면 탄력성인데 입지 개수가 훨씬 더 중요하고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입지 개수. 입지 개수도 항상 A급이에요. A급. 그러면 입지 개수는요. 먼저 공식부터 보자. 자, 공식 보게 되면요. 두 줄 공식과 네 줄 공식이 나와요. 자, 먼저 두 줄 공식을 보게 되면 분모가 지역입니까? 전국입니까? 분모. 분모는 전국이죠. 전국 동그라미. 분자가 지역이죠. 지역 동그라미. 무슨 말입니까? 입지 개수는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율이다. 전국에 대한 지역의 비율이 바로 입지 개수예요. 자, 그래서 두 줄 공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 전국의 특정 산업 비율입니다. 다음에 지역의 특정 산업의 비율이다. 얘가 LQ, 입지 개수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 자, 현대차 하니까 어느 도시가 떠올라요? 어느 도시? 현대차. 울산. 예, 울산. 예. 울산에 현대차 공장이 있잖아요. 울산. 예. 그럼 보세요. 자, 현대차, 차가 나왔다면 이 자동차 산업의 전국 비율이 나오겠지. 전국 비율. 그럼 이제 분자가 뭐지? 울산 지역. 울산은 자동차 특화되었죠.
그럼 전국보다 당연히 비율이 높아야 되겠네.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자동차 울산하게 되면 자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비율을 전국 평균치가 50 잡을게요. 50. 전국이 얼마? 50입니다. 50이다. 50이다. 그럼 울산은요, 자동차가 특화되었죠. 그럼 이보다 훨씬 높겠네. 얼마? 90이 될 수 있겠다. 가능하죠? 얼마가 돼요? 1.8. 그럼 입지계수는요, 기준이 1입니다. 1. 1을 기준으로. 자, 입지계수. 입지계수가 뭐지? 약으로 LQ. 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지역이 특화 산업입니까? 낙후 산업입니까? 특화 산업이죠. 발달되었다. 우리 시험은 이제 이런 말을요, 특화라고 안 묻고 어떻게 묻지? 수출 기반 산업이다. 수출 기반 산업이다라고 불러요. 1보다 크면 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울산이 아니고요. 대전. 대전은요. 그냥 소비도시지 자동차원이 없습니다. 없으면 전국 평균치보다도 떨어지겠지. 전국 평균치가 50을 잡게 되면 대전은 이보다 못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한 30점 잡을게요. 그러면 비율이 얼마가 나와요? 1이 안 되겠네. 0.6. 맞죠? 결국 입지계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그 지역이 특화 산업입니까? 낙후 산업입니까? 낙후 산업이죠. 다른 말로 B자가 들어요. B자. 비수출 기반 산업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입지계수가 뭔지 의미는 파악했죠. 분자분모 계산해서 전국에 대한 적의 비율인데 얘가 1보다 크면 특화된 적이고 1보다 작으면 낙후된 적이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이해했으니까 이제 내줄 공식입니다. 분모가 전국비율이죠. 분모니까 뭐지? 전국입니다. 이렇게. 분자는 지역이죠. 지역. 그래서 다시 분모가요. 전국의 총 고용 인구가 되고. 자, 올라가서 전국의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가 돼요. 이만큼이 전국의 특정 산업 비율이다. 얘가 됩니다. 다음에 올라가세요. 지역의 총 고용 인구. 올라가서 지역의 특정 산업의 고용 인구. 이만큼을 계산하면요. 얘가 바로 지역의 특정 산업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분자분모. 얘가 분자분모. 내줄 공식입니다. 우리 시험은 얘는 절대 안 나와요. 계산 문제. 도주 공식은요. 제가 이해만 시켜드릴 거. 1보다 클 때 뭐지? 작을 때 뭐지? 이해하시면 됐고. 계산 문제는 항상 하나, 둘, 셋, 넷. 요거. 하나, 둘, 셋, 넷. 언제나. 자, 내줄 공식 의미 아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봅니다. 자, 9번 문제를 잘 파악하세요. 다음 표에서 어느 지역 A 지역의 어떤 산업, 부동산업의 입지계수. A 지역 부동산업이다. 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A 지역, B 지역. 다음에
전국입니다. 다음에 부동산 산업, 기타 산업, 합계죠. 합계, 전체. 숫자가요, 100, 200, 300. 4, 2, 600. 다 더하면 되겠네. 500이 되고, 400이 되고, 합하니까 900이 되고. 표를 봅니다. 분모가 전국이고요. 분자가 지역이잖아. 문제는요, A지역 물어요, B지역 물어요. A지역. B는 나가래. A지역 물었잖아. 어떤 산업입니까? 부동산업이죠, 부동산. 뭘 물었지? 얘를 물었잖아. 기타는 나가래. 그러니까 묻는 걸 찾으면 돼요. A 지역에 뭐 부동산업 요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B는 필요가 없어요. 기타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를 빨리 가려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무조건 집어넣자. 자, 분모가 전국이죠. 분모가 전국이네. 전국은 총 얼마? 900. 부동산 얼마? 부동산은 500이지. 전국은 900이 되고 부동산은 500이 되고. 다음에 A지역은 총 얼마? 300. 부동산은 100. 총 300인데 부동산이 100이다. 결국 숫자만 넣으니까 뭐가 나와요? 4줄 공식. 그럼 다 푸는 거 아니에요? 예. 약분하자 3분의 1. 약분하자 9분의 5. 내항끼리 곱하면 분모죠. 5, 3, 15. 외항끼리 곱하면 분자죠. 9, 1은 9. 다 풀었네. (0.6이) 나오죠. 0.6. 0.6이면 요거잖아. 1보다 작다. 수출 산업, 비수출 산업, 비수출 산업이다. 즉 낙후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입지계수 진도 안 나갔습니다. 입지계수요. 3월 4월 때 설명할 건데 제가 1월 때 일단 수업 안 했거든요.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런 예를 들고 숫자 넣어보니까 이론도 이해가 됐잖아. 계산 문제도 풀어보니까 4줄 별거 아니잖아. 되시겠죠, 그죠? 입지계수. 입지계수는요, 계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봤잖아. 표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응용합니다. 표를 보시면서 전국에 대해서 지금 문제는 뭘 물었습니까? A 지역의 부동산 산업의 입지계수만 물었잖아. 그럼 다시 우리 시험은요, 이렇게 나와요. 칠판 보시면요, 요즘 어떻게 나오지?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4개가 나와. 요즘 문제는요. 4개가 나와요. 4개. 그러면서 4개를 표를 딱 주게 돼. 표가 복잡하지.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중에서 부동산 업에 대해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큰 산업은 모두 몇 개인가? 1보다 큰 산업. 그러면 A도 구하고, B도 구하고, C도 구하고, D도 구하고, 무조건 계산 4번 해야 됩니다. 4번. 공식은 똑같아요. 4번 하게 되면 시간만 잡아먹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 예, 이건 공식은 불변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0.6이 나왔죠. 얘가 1.2가 나왔다. 얘가 0.9가 나오고 또 얘가 0.5가 나왔다.
그럼 1보다 큰 거는, 1보다 큰 사람은 B밖에 없네. 그러면 1번 B, 2번 A하고 B, 3번 A, B, C, 4번 다 틀렸지. 정답 뭐 1보다 큰 거는 B만 찾으면 돼. 문제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계산 문제는요. 기초만 탁 잡아버리면 여기서 계산 문제만 더한다는 것 뿐이지. 시간. 그렇다고 이제 시간 빼고는 공식은 변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계산 특강 마치겠고요. 기초에 대해서 충분히 기초될 부분들은 제가 잡아드렸는데 3월, 4월, 5월, 6월 수업 들으면서 지금 문제들이 좀 복잡한 것들을 계속 제가 소개할 겁니다. 정기 시간도 풀지만은 그렇게 따라오시다가 마지막 계산 문제는요. 6월 초에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몇 문제점? 한 90문제 안팎, 100문제 가까이 돼요. 거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기초 특강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3월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